제목도 모르고 스토커는 뭐 일단은 거기 또 오랜만에 거기 가면 그 뭐지 계신 또 이제 주최자 호스트 분께서 엄청 좀 잘 챙겨주시고 재밌게 딱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엄청 그 좋아했는데 아무튼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박찬욱 감독님의 스토커였더라고요. 그 니콜 키드만이랑 또 그 여성분 나오는데 인디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또 뭐 앞에도 붙여놓겠지만은 이 영화 내용을 좀 이야기 많이 하니까 영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뭐지 그거를 하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여주인공의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삼촌 그러니까 아빠의 남동생이죠. 그 남동생이 이제 와서 장례를 이렇게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좀 그간 좀 케어해야 될 부분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그 남동생이 얼마간을 머물러요. 그 여주인공과 니콜 키드만의 집에서 머무르는 그런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데 그 여주인공 인디아라는 여주인공 딸의 시점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풀어가는데 결말에는 딸이 이제 집을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에요. 그런 내용인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것 몇 가지를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처음 영화를 보면 인디아 머시게 해가지고 그 제작상과 뭐 프로덕션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주인공 이름이 인디아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제작사에서 처음 영화를 제작해서 자기 영화사를 좀 홍보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었어요. 그러면서 거기에 드는데 첫 번째로 검이라는 이제 그 거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상복을 입고 그 딸이 인디아가 이제 뭔가 아빠랑은 좀 친하게 잘 지냈는데 엄마랑은 좀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예요. 저도 오늘 엄마랑 싸웠다가 화해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먹서먹하진 않죠. 화해했으니까 엄마가 좀 서먹서먹해요. 아빠랑 친한데 그래서 막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가지고 다리를 그 상복을 입은 검은스타기 위를 살살살살 기어 올라가요. 그래서 일단 거미가 첫 번째 포인트고 거미가 올라가는데 그 거미가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저는 좀 와닿았었어요. 그래서 이건 좀 조금 이따 거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삼촌이 결국에는 삼촌이 오게 되는데 삼촌이 엄청 잘 지켜줘요. 그 케어를 좀 해줘요. 그 케어를 해주려고 가족 전체를 케어해주려고 하는데 뭔가 그 엄마랑 뭔가 썸씽이 있는 것 같고 또 삼촌이 조카를 좀 챙겨주는 것 치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은 그 결국에는 일단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딱 푸는 게 낫겠다. 결국에는 이 삼촌이 그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 때문에 외국을 다니는 뭐 기자 또는 뭐 마케팅 아무튼 요런 식으로 광고 대행 약간 요런 것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빠가 형제가 삼형제였는데 중간에 있던 그 삼형제가 특히 그런 게 좀 있잖아요. 저도 좀 둘째라서 애정결핍 또는 약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좀 입장인데 그 둘째 특유의 그 집착 또는 애정결핍 또는 여러가지 이런 심리적 불안에서 오는 건데 이 둘째 그 삼촌 찰리는 엄청 그게 강했던 거예요. 그래갖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형은 내보다 뭔가 잘난 것 같고 동생은 뭐만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는 거를 터득을 했는데 이쁨 받는 거 보니까 빡치는 거야. 와 나는 그냥
이래저래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별로 관심을 못 받는데 막내 형은 계단만 올라가도 까르르 예쁜 건데 잘했다 하네요.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막내를 파묻어 버려요. 그 계단을 오르던 그 놀이터 흙이 있는 거기에 파가지고 자기가 모래성을 지어서 깊이 구덩이를 판 다음에 거기서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폭 들어간 그 막내를 파묻어 버려요. 근데 그게 좀 자라고 나서 이제 그 둘째 애가 찰리 삼촌이 그 시체를 죽인 그 장소에서 팔을 지져오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, 이게 그러면 일단 그 거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, 이 모래를 휘젓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이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주인공이 모래를 휘젓는 장면이 나오는데, 그 휘젓는 장면, 모래를 휘젓고 그 인디아는 침대 위에서 이거를 몸을 휘젓는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, 이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어떤 걸 떠올렸냐면, 아빠는 딸에게 사냥을 다니면서 엄청 친해지고 그 사냥한 걸 박제하고 엄청 구하기 힘든 그 동물이라 해야 될까, 그거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그 박제를 해놓고 모아놓는데, 일단 그 영화의 제목은 스토커예요. 스토커인데 저는 그 스토커가 막 이렇게 스토커적인 의미도 있긴 있어요, 그 영화 안에. 근데 그 가문의 이름이 스토커, 성이라 해야 되나, 성 이름이 스토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매력 김수남인 것처럼 제가 스토커 수남인 거지, 만약에 그 스토커 가문에 있었으면. 맞아, 저 스토킹 잘합니다. 그래서 그 스토커 가문에 어떤 피가 흐르는지 봤더니 약간 광기가 있는 거야, 그 스토커 가문에. 그래서 그 찰리라는 삼촌도 살인도 즐기고, 또 알고 보니까 그 장례식이 일어나고 삼촌이 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, 장례식이 일어나서 삼촌이 출국해서 온 게 아니라, 그 삼촌이 이제 내가 좀 케어가 많이 돼서 이제 그걸 그 병원에 더 안 있어도 되겠다, 이렇게 아빠한테, 그 형한테 이야기를 하고, 그 형이 데리러 와가지고 그 형이 데리러 와서 데리고 가는 길에 찰리한테 살해를 당한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찰리가 살해를 당했는데, 그 나오게 된 계기도 엄청 그 내용이 있어요.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. 그런데 그 찰리 삼촌이 그 형을 죽이고 장례식에 참석하고 외국에서 돌아온 것처럼 온 거지. 그래서 그 삼촌이 형도 죽이고 막내도 죽이고, 조나단을 죽이고 그런 거 보니까 그 스토커 가문의 살인마의 그 기질이 있고, 아마도 그거를 좀 어쩌면은 뭐 그 형은, 그 아빠는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딸마저도 이런 광기에 사로잡힐까봐 아마 사냥을 가르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또 오히려 역효과를 냈죠. 사냥을 가르친 것 같은데, 그걸 대를 끊기 위해서 그걸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정체를 알게 돼요. 그럼 이 정체를 또 그 인디아가 어떻게, 그 삼촌이 그러면은 살인마고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고, 그거를 이 개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.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봤더니, 이 그 과정에 이 인디아라는 여주인공이 그 내적 성장을 해요. 학교에서 우등생인데, 우등생 많이 따돌리잖아요. 저는 우등생은 아니었는데 좀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. 좀 타격감이 좋은가 봐. 그래서 그 우등생인데 얌전하고 이러고, 또 이제 그 소문이, 그 집안의 소문이 이렇게 또 아빠가 죽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 시샘이 나고 그랬는가 봐. 잘 살고 집도 엄청 크거든요. 또 다른 애들은 다운타운 살고 막 그러는데, 그래서 그걸 하는데 거기에서도 좀 폭력성을 드러내면서 이게 되는데, 그 내적 성장을 하는데 그냥 사춘기를 겪고 있는 뭐
여중생 여고생 이런 느낌인데 삼촌이 옴으로 인해서 뭔가 좀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. 뭔가 남성에 대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 그 가문의 그 피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괴롭히는 무리 중에서 좀 챙겨주는 걔는 그 이제 인디아 여주인공을 안 괴롭히고 좀 도와주는 역할의 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이 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윕이라는 친구가 이게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그 삼촌이 여기 온 것은 아빠의 장례식 후 가족들을 케어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설정은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 둘 제거를 해요. 하나 둘 제거를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제거를 하려고 하겠죠. 그래서 그게 진행되면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엄마랑 썸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조카를 지켜주려고 하는 건지 이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점점 극이 갈수록 조카를 케어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씬들이 많고 또 극이 흐르면 처음에 삼촌의 옷은 제가 받은 느낌은 상의는 인디아 딸 조카의 색감이고 하의는 엄마의 색감인데 극이 가면 갈수록 이제 조카랑 비슷한 옷을 계속 느낌을 입어요. 뭐 치마랑 상의가 여성이 입었으면 좀 반대로 하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입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헷갈리는 거지. 이 인디아도 여주인공도 삼촌이 왔는데 엄마한테 잘해준 것 같은데 나한테도 잘해주는 것 같고 근데 이 인디아가 뭔가 좀 약간 확 가문을 딱 느끼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제가 전후상을 정확하게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첫 번째 거미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죠. 이 거미가 다리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극이 진행되면서 치마 속 정도까지 탁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. 그 거미가. 근데 그 거미가 치마 속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기에 그 피아노를 잘 쳐요. 엄마도 좀 치고 그 딸 인디아도 잘 치는데 엄마가 삼촌한테 그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 거 엄청 시샘을 했어요. 그 인디아가. 근데 인디아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삼촌이 딱 오더니 피아노를 치는데 못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잘 치는 거야. 그러면서 또 둘이서 막 이렇게 합주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삼촌이 확 팔을 그 백허그 하는 것처럼 뒤로 인디아의 목 뒤로 확 넘기면서 딱 끌어안듯이 피아노를 치는데 거기서 인디아가 느껴버리는 거예요. 약간 오르가즘 같은 그런 느낌이 오듯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느끼면서 이제 이게 뭐지 이상해 몸이 좀 뜨겁고 간질간질하고 저도 초등학생 때 그 우리 가족들끼리 여행 갔었을 때 어느 비디오에 오버 더 탑이라는 비디오 그 람보 나왔던 실버스터 스텔론 맞나? 그 아무튼 람보 역에 로키 역에 그분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뭔가 여성분이 그때 지금은 알죠. 뭔가 야시시한 건지 아는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왔는데 그때 좀 저도 약간 그새 오르가즘은 아니고 뭔가 이게 흥분이 뭔지 좀 그때는 흥분이 뭔지 모르고 특이한 신체적 변화를 느껴서 화장실로 도망갔었는데 이게 흥분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아무튼 내 그 소중한 게 좀 이제 흥분이 커진 그런 거 처음 경험한 거죠. 그래서 아마 인디아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뭔가 딱 잠에서 딱 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
깼는데 이게 도저히 그냥 집에 못 있겠는 거야. 그래서 다운타운에 내려가서 그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거기에 자기를 좀 지켜줬던 무리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좀 대장급인지 그 윕이라는 친구를 딱 만나요.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래저래 기찻길도 가고 뭔가 딱 야릇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키스를 한 것 같은데 뭔가 키스를 하고 이제 그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. 그러니까 약간 추파를 던지듯이 그 인디아가 그 윕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윕이 이제 또 이제 그 고삐폴리 망아지가 되는 거죠. 안 되겠다. 너가 나를 makes me angry 해버린 거지.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. 이거 안 된다. 그래서 딱 벨트를 푸는데 삼촌이 벨트를 풀어서 바지를 내리고 이제 인디아에게 이제 뭔가 그 자신이 화가 난 거를 화를 풀려고 딱 하는 찰나 그 삼촌이 나타나가지고 탁 구해주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상체를 윕의 벨트로 묶고 하체를 삼촌의 벨트로 묶어요.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저항을 하고 딱 그거를 아무래도 벨트가 아무리 강해봤자 어떻겠습니까? 좀 풀어지나봐요. 그래서 하체가 부러졌는가 움직이면서 이제 인디아를 또 이제 다시 하려고 하자 삼촌이 그 목을 딱 조여서 윕을 죽여버려요. 그래서 그때 인디아가 제가 느끼기로는 극도의 공포에 있었는데 흥분한 상태에서 나가서 뭔가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기의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갔는데 그 기대 이상의 것이 나와서 공포감이 느껴졌고 또 죽음의 문턱 앞에 가서 고통 그 이제 또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는데 나를 지켜준 삼촌이 있었고 누군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이제 그 가문의 피가 개방이 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삼촌이랑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그 죽음을 그 윕의 죽음을 회상하면서 우는데 이제 자기 위로를 해버려요. 그 인디아가 그 이제 그 흥분을 못 참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딱 눈을 뜨는 거죠. 이게 거미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처음엔 다리까지 왔던 거미가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뭔가 어른이 되고 개방이 되고 성적인 이제 그 개방이 되면서 그 삼촌을 통해서 가문의 그 피가 또 개방이 함께 되는 거. 그럼 또 여기서 좀 약간 깨알 그거를 드리자면 뭐가 있냐면 윕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그 네이밍을 한 게 윕이 채찍 그런 의미잖아요. 그래서 그 채찍이 벨트로 회하려고 했던 자 벨트로 당한다 이런 윕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명을 하지 않았나라는 또 중간 팁이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각성을 한 거죠. 1단계 초사이어인 일단 성으로서 1단계 그 다음에 그 가문의 살인 본능으로서 2단계 근데 그때까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있는 가정부의 죽음도 알게 돼요. 이 아이스크림을 통해서. 근데 그 가정부의 죽음의 암시를 삼촌이 한 걸 깨달으면서 이제 그 가문의 이제 삼촌의 그거를 인지를 하게 됐고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삼촌이 좀 호감을 가지게 되죠. 이 인디아가 살인으로서의 매력적인 그런 것도 느끼게 됐고 성적인 그런 거에 자기를 이 두 가지를 함께 일깨워준 게 삼촌이 된 거죠. 그래서 그러면 또 그게 결국엔 또 이건 또
갑자기 깨달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데, 그래서 그럼 삼촌이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생일 때마다 신발 선물을 해줬었어요, 이 인디아에게. 아빠인 줄 알았지 처음에는. 근데 매년 지금 또 이해가 됐다. 이게 신발을 매년 생일날 신발을 선물해준 누군가가 있었는데, 처음에는 그 가정부가 선물해준 줄 알았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삼촌이 선물을 해줬던 거예요, 이 신발 선물을. 그 극 중에 전개 중에 이제 삼촌의 정체를 알고 싶어가지고 인디아가 삼촌의 가방을 뒤지는데 거기에 선물 상자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18살의 18살의 생일에 선물을 이제 딱 선물 상자가 항상 놓인 곳이 있는데 거기를 열어봤는데 이번에는 신발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신발에 열쇠가 들어있었는데, 그 열쇠가 뭘 여는 건지 모르고 있었죠.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아빠의 물건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유품을 정리를 하고 태우고 버려야 되니까 이제 내일 태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인디아가 자기의 소중한 물건을, 저도 내 거 뭐 건드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. 근데 자기의 물건을 건드리는 것들을, 자기의 소중한 거를 엄마가 버리는 게 싫으니까 선수 치고 싶어서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아빠의 물건을 자기가 챙기고 싶은 걸 좀 챙기려고, 유품을 챙기려고 갔는데 서랍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보니까 딱 가운데에 이 서랍이 있는데, 이것도 아마 그건 것 같아요. 이 깨알 좀 드립이 제가 봤을 땐 3칸이었거든요, 서랍이. 근데 첫 번째 칸, 두 번째 칸, 세 번째 칸이 있는데, 첫 번째를 열고 두 번째를 열고 첫 번째를 열고 세 번째를 열는데 두 번째가 키가 있는 걸 인지하고 이번 생일에 키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그게 딱 맞아서 떨어진 거야. 그래서 이 키를 딱 열어서 딱 꺼내봤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삼촌이 보낸 편지들이 있었던 거예요. 삼촌이 어느 나라에서 네가 보고 싶고 어디에서 하고 싶고. 근데 이게 뭔가 좀 약간 단순히 삼촌이 조카한테 쓰는 편지에서 조금 더 뭔가 애정이 담긴 듯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. 그걸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훑어보니까 이거를 여기에 보관이 돼 있었고 거기에 권총이 또 있었어요. 권총이 권총이 있었고 그 편지를 들고 이렇게 가는데, 그 편지를 들고 이제 집 방에서 좀 좀 더 자세히 읽고 싶어가지고 편지 꾸러미를 들고 올라가는데, 올라가려는 찰나에 올라갔죠. 먼저 이제 방에 올려놓으려고 올라갔는데, 이건 아니면 삼촌한테 주려는 건지 자기가 읽어보고 싶은지 그건 모르겠지만 올라갔는데 편지 2봉투를 떨어뜨렸는데 그 두 번째 봉투는 쭈고 첫 번째 봉투를 쭈우면서 뒤에 찍힌 그 소인을 보니까 정신병원에서 이 편지가 온 거예요. 뭐지 싶으니까 모든 편지가 정신병원에서 왔더라고. 이거 뭐야 보니까 뭔가 딱 눈치가 챈 거야. 이게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은 삼촌이 여행을 해서 여행 중에 일 중에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거짓으로 꾸며낸 거고,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걸 보낸 걸 아무튼 인지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촌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삼촌에게 이걸 인지하게 됐는데 그때 삼촌이 탁 자기를 지켜보게 되고 노려보게 되죠. 노려본다기보다는
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데, 그 찰나에 삼촌의 이 불순한 잘못된 것들을 신고하기 위해서 보안관에게 연락을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. 왜냐하면 삼촌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. 이 모양만 봐도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이해를 하고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. 그래서 이제 내가 삼촌의 정체를 알게 됐다. 그래서 엄마가 깨기 전에 가줬으면 좋겠다.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. 가세요. 가란 말이야. 그런데 이 삼촌이 알고 보니까 그 짐에 내가 왜 이때 왔는지 궁금하지 않냐? 그럼 지금 이때 온 이유를 알고 싶지 않냐? 왜냐 물어보니까 이 인디아의 18번째 생일을 맞춰서 온 거고, 이 신발이 이번엔 네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왔고, 나는 너를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왔고, 너랑 함께 하고 싶어서. 또 그 극 중에 보면 아빠가 구해놓은 뉴욕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같이 가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다. 그러면서 평소에는 낮은 단화 구두 운동화라기보다는 단화를 줬는데 이제 굽이 있는 또각 구두를 준 거예요. 하이힐을. 그걸 신은 거죠. 그래서 그 이제 일말에 이제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싹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전체적인 내용을 저도 알게 됐고 인디아도 같이 알게 된 거죠. 우리 같은 그 공동 부모가 있네. 인디아 반가워. 그래서 이 인디아가 아무튼 이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럼 떠나려고 하죠. 왜냐하면 삼촌이 나에게 일깨워준 거, 그 다음에 삼촌이 함께 가자고 하고 나를 또 지켜줄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? 그래서 가게 됐는데, 이 구두를 신고 둘이 썸씽이 있는 것을 엄마가 보게 된 거예요. 니콜 키드만이. 와, 이제 클라이막스에 치닫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내일 저녁, 내일 저녁, 아무튼 조만간 떠나자, 오늘 내일 떠나자, 삼촌이 이야기를 했는데, 엄마가 이제 그 둘의 썸씽을 보고 열받아서 삼촌을 유혹하기 위해 파인 드레스, 야한 드레스를 입고 밥을 먹고 삼촌 보고 올라오라고 이야기해요. 그래, 삼촌 올라갔는데 삼촌은 왜 올라갔겠어요? 인디아와 떠나기 위해서 마지막 반동 분자, 엄마를 없애기 위해서. 그리고 그 상간에 이 니콜 키드만이 그걸 인지하기 전에 보안관이 와가지고 위입이 없어진 거를 그 둘한테 알리고 알겠다 하고 갔는데, 삼촌은 인지했죠. 저 사람 다시 올 거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아무튼 최대한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마한테 걸렸는데, 엄마가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이제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, 삼촌이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반동 분야니까. 근데 이 인디아가 와서 그 산악용 총으로 삼촌을 죽여버려요. 그래서 이게 왜 죽였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, 삼촌이 성적인 것에 대한 문을 열어주고 살인에 대한 그 문을 열어주고 왔는데, 글쎄요, 엄마를 지키고 싶었던 건가? 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위해서 온 거죠.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제가 생각으로는 엄마를 지키러 가기보다는, 아무튼 일단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삼촌이 죽고 엄마가 이제 엄마를 지켰는데, 그 다음날 아침 인디아는 떠나요. 떠나면서 이제 엄마는 잠에서 깨죠.
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떠나는데 그 보안관을 다시 만나게 돼요. 속도를 엄청 밟았거든요. 왜냐면 빨리 떠나야 되니까 여기서. 왜 이렇게 급하게 가시나 이랬는데 인디아가 그 보안관을 총으로 쐈나? 권총으로 쐈나? 아무튼 총으로 쐈을 거예요. 총으로 한번 쏘고 이제 보안관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 쪽가위로 한번 또 목을 찔러서 쪽가위로 목을 찌르고 나서 총으로 쏴서 죽이야. 그 보안관. 아마 그 보안관이 집에 찾아왔던 보안관일 거예요.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고, 그 다음에 엄마를 살린 게 삼촌을 증오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엄마에게 이 모든 걸 좀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되는데, 첫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, 나는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를 들을 수 있다. 남들이 그 극 중에도 나와요.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.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. 그러면서 그 처음 장면과 나중 장면이 나오는데, 거기에서 엄마의 블라우스를 입고 이제 그 아빠의 벨트를 차고, 그 삼촌이 그 사람들을 엄청 죽였던 아빠의 벨트를 차고, 그 다음 이 삼촌이 사준 신발을 신고 나는 간다, 이런 느낌. 그러면서 이게 삼촌이 어떻게 보면 일깨워준 게, 아니면 엄마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, 일깨워준 게 결국엔 이 세 가지를 깨달아준 거죠. 성에 대한 깨달음, 살인에 대한 깨달음, 그 다음 이제 독립, 홀로서기, 분립을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,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엄청, 이때까지 그 극내도록 엄청 무미건조하던 인디아가 세상 밝은 표정으로 마무리가 되죠. 그래서 아무튼 이게 조금 박찬욱 감독 형식의 미국의 타란티노 감독이 있다면, 헤모글로빈의 시인이 있다면, 한국에는 이제 그 뭐랄까 혈소판에 같은 건가? 아무튼 뭐 혈소판의 시인 우리 박찬욱 감독님이 계신데, 아무튼 한 인간의 뭐 여성이라기보다 한 인간의 성장을 좀 과한 그런 영상으로 좀 표현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, 근데 아무튼 그 성장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한 인간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,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러면서 그 극 중에 깨알같이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. 귀여운 장면. 자, 일단 두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, 첫 번째는 니콜 키드만이 고모가 와서 손을 내밀 때 흥 하면서 손을 딱 빼는 그 장면. 그리고 두 번째는 상상으로 유추되는 삼촌과 인디아의 피아노 씬에서, 뭐 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피아노를 삼촌 찰리가 반공뱀이만 입고 치거든요. 근데 그걸로 페달을 밟으면서 그렇게 격정적으로 치기 쉽지 않다고 보는데, 그래서 그게 상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암시가 아닐까라는, 그게 엄청 귀여운 장면이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이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를, 또 저도 생각도 못했던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또 오랜만에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함께 모인 분들과 또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참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 달에도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올라가서 또 한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 심리
스릴러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고, 좀 잔인하다거나 뭔가 스토리가 팍팍팍팍 가는 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, 잔인한 걸 좋아하지 않고 스토리가 파파파파팍 빠르게 진행되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꺼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전 잘 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 여러분들 또 이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, 또 여러분들 또 이제 추석 가는데 이제 가족들이랑 그 모일 거잖아요. 모이는데 또 이제 가족들이랑 좀 투닥투닥 했던 거 있으면 잘 풀고, 저도 어찌 보면 못 풀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좀 풀게 됐어요. 그래서 가족들이랑 이런 쌓인 거, 서운한 거 그런 거 풀고, 한가히 또 만나기도 좀 불편하지만 아니면 통화라도 하면서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영상,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안녕. 세상을 온통 매력 김수남. 이렇게 물들이고 싶다.